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화수소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요. 자, 이 탄화수소는 사슬과 고리로 나뉜다. 이때 사슬과 고리는 다시 포화와 불포화로 나뉘더라. 이때 포화와 불포화는 단일 결합이냐 다중 결합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알케인, 뭐 사슬일 때 포화하는 알케인을, 불포화일 때는 알켄과 알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일 때 포화를 사이클로, 이 고리라는 게 사이클로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이클로 알케인. 그 다음에 불포화의 경우는 사이클로 알켄이 있고, 그런데 이 벤젠고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를 방향조탄화수라고, 그 이외에는 지방조탄화수라고 우리가 명명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슬 모양 탄화수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사슬 모양 탄화수의 분류를 보게 되면요, 포화도에 따라서 포화와 불포화로 나뉘게 되고요. 알케인, 알켄, 알카인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니까요. 빨리 해볼게요. 자, 일반식은 CN, HE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알켄은 CN, HEN이, 알카인은 CN, HEN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알케인이라는 용어는 단일 결합에 사용되는 용어고요. 알켄은 이중 결합, 알카인은 삼중 결합에 사용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자, 보시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결합 각도가 몇 도입니까? 109.55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에테인과 에텐과 에타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테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CH, 바로 이 C2H6는요. 요거 여러분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입체죠. 당연히 입체입니다. 자, 입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옆에 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에텐 보십시다. 에텐. 에텐이라는 것은 여러분 C2H4인데요. 물론 관용명인 에틸렌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면 중심 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을 3개 취급하므로 얘는 평면 삼각형이 되죠. 평면 삼각형. 고로 얘는 다 같은 평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봐도 역시 이것들은 전부 다 평면 삼각형이라는 거죠. 각도는 물론 120도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테인은 에테인과는 다르게 어떻다? 얘는 평면이더라. 평면. 그 다음에 에타인은 어떻습니까? 에타인 경우에는 여러분 에타인도 마저 적어보면 C2H2 아닙니까? C 3중결합이고요. 결합각도는 180도고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평면이니까 입체입니까? 당연히 평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중 결합되어 있고 삼중 결합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입체겠구나. 자,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 요 부분은 뭐다? 평면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인 이 물질, 즉 이것은 에텐, 다른 말로는 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평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CCH라고 하고 H라고 하고서, 자,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아이가 H가 아니라 CH3로 바뀌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과연 평면이 적용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러하냐면 여기 있는 CH3에서 이 C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탄소를 기준으로 여기는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소가 3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이때의 각도는 약 109.5도, 즉 삼연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H3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이유로 자, 여기 있는 삼중결합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 요 삼중결합이 되어 있는 요 에타인, 아세틸렌이라는 것이 평면이 맞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H 하나를 만약에 CH3라고 하는 메틸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CH3가 오게 되면 얘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고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입체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탄소간 결합기를 보시게 되면요. 단일 2중 3중 결합으로 갈수록 당연히 결합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건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 자체는 109.5도에서 120도, 180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가 하게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 이 반응성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일에서 2중, 3중으로 가니까 결합력이 어떻게 되죠? 결합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 결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중 결합은 100보다 클 것이고 3중 결합은 이 2중 결합보다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반응성이 증가되지? 오히려 감소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세지니까 반응성은 감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를 하게 돼요. 요거는 이렇게 정성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물론 정량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 자, 탄소산소의 단일 2중 3중 결합이 있어요. 만약에 요 결합 에너지를 내가 100이라고 하고요. 자, 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인 100에다가 또 하나의 결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100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 8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일 결합에다가 80과 80만큼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경우는 총 100, 180, 260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에 수소를 내가 한번 넣어본다라고 해봅시다. H2를 넣어본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미 포화되어 있죠? 넣기 어렵습니다. 넣기 어려워요. 넣을 거라면은 여기 있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끊어야 돼요. 끊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시면은요, 이 수소를 넣어줄 때요, 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180만큼 다 끊을 필요 없어요. 80이라는 거 먼저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수월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역시 여기도 80이라는 거 먼저 끊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여기보다는 여기와 여기가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얘하고 얘는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소라는 것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공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어떻다는 거죠? 전자의 밀도가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이 수소가 뭔가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침범하기가 편한 애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조금 더 침범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리 모양 탄화수소네요. 여러분 고리 모양 탄화수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포화 탄화수소랑 불포화로 나눌 수 있는데 분류를 지방족과 방향적으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앞장 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리 모양에서도 이 포화와 불포화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 불포화 여기에서 딱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딱 끊어지게 돼서 벤젠 앞까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포화 불포화로 있는데요. 포화 불포화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불포화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서 자, 이 포화 불포화에서 이 불포화에서 일정 부분이 떼어지면서 이 부분은 방향족이 된다. 나머지는 지방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이클로 알케인 이렇게 되겠고요. 불포화라는 것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사이클로 알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벤젠 고리를 포함한 탄소 이렇게 돼 있죠. 자, C3H6, C4H8 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리니까 사이클로가 들어가야 되겠고 탄소 개수가 3개니까 프로파. 그런데 단일 결합이니까 알케인에 에인이 들어가야 돼서 사이클로 프로페인. 얘는 사이클로 뷰테인, 사이클로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중 결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N이 들어가야 되죠. 알케인에 N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이클로 6개니까 헥사에 N이 들어가서 사이클로 헥센이 되게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벤젠이고요. 벤젠 구조를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벤젠은 지금 그리는 건 골격 구조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공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서 조금 요렇게 이중결합을 하나 더 그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명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명 구조라는 것을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공명 구조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탄소와 여기 있는 탄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예를 들어서 결합 길이가 결합력이라고 해볼까요? 결합력이 자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의 결합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원래 정확하게 2배는 아닌데요. 정확하게 2배라고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180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2배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20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요 부분에 대한 결합력을 측정을 해봤더니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더래요.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몇이 나왔냐면은 150이 나왔다는 겁니다. 150.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뭐가 돼야 되죠? 결합력이? 분명히 200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결합력이 15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루이스 구조식 벤젠을 그릴 때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그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탄소와 여기 탄소는 여기서는 오히려 단일 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이고 여기서는 100이라는 결합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측정한 결과는 요 200과 100의 평균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150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공명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명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전적인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경우의 수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이 공명구조라는 것은 기존의 고전적인 구조식으로는 실제 나오는 이 결합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 결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그려주자라는 거죠. 그려줬더니 여기하고 여기에 평균값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구조라는 걸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실제 벤젠이라는 것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요. 얘하고 얘가 없던 중첩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냐면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탄소와 이 벤젠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탄소와 탄소 사이 이 모든 결합들이 전부 다 단일 결합과
이중결합의 결합끼리 중간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명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입체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입체냐 평면이냐를 따져주는 건데요. 이거 따져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어때요? 물론 여기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60도라고 보더라도 이 수소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수소 두 개가 붙게 되는데 약 109.5도를 갖게 되죠. 이건 평면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전부 다 평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벤젠을 보시면요. 자, 여기 벤젠 생 그림을 다시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여러분 벤젠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공명구조 중에서도 한 가지만 그려볼게요.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탄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결합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수소가 하나씩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을 따져주면 C6H6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벤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요. 잘 보세요.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이죠. 요거 같은 평면삼각형 구조입니다. 역시 평면삼각형이죠. 역시 평면삼각형이죠. 역시 평면삼각형이죠. 역시 평면삼각형입니다. 고로 벤젠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구조다? 그렇지. 바로 평면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요 LC 하나 딱 지우고요. 여기에 내가 CH3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CH3 때문에 얘는 입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벤젠에서 H가 CH3로 대체가 되게 되면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톨루엔이라고 하는데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입체와 평면을 구분하는 것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합을 보시게 되면요. 단일과 이중이 섞여 있고 여기는 공명 구조로 인한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1.5중 결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결합끼리 측정해 보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결합끼리의 어떤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을 보시게 되면요. 요거 삼각형 내각이니까 60도고 이게 90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정화가 돼 있죠. 그럴 수밖에요. 왜냐면 탄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공유전압상 4개니까 몇 도가 되고 싶어 합니까? 109.5도가 되고 싶어 하고 이게 안정한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 안쪽이 60도 아닙니까? 그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예, 마찬가지 이유로 불안정해요. 그런데 자, 오각형의 경우에는 여기 108도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같은 평면처럼 보이지만 평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 텐데요. 각도가 109.5도예요. 109.5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9.5도의 각도가 가깝기 때문에 안정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109.5도와 자, 여기 몇 도겠습니까? 여기는 120도겠죠? 여기는 109.5도고요. 그래서 109.5도와 120도가 같이 좀 섞여 있는 형태고 벤젠은 의심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120도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탄화수의 특징.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로 다른 원자 몇 개와 4개와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결합 방법으로 사슬 또는 고리 모형을 만든다. 자, 탄화수의 특징에서는 입체와 평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들어가 있으면 또는 벤젠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평면이라고 아시되 만약 이 부분에 H가 아니라 이것이 CH3가 들어가면 걔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된다라는 거. 다부터 보겠습니다.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탄소의 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화학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화학2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슬 구조의 탄소 3개가 있는 거와 사슬 구조의 탄소가 4개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그런 실험적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거는 화학2에서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분산력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